드디어 이 정부에서 세금까지 건드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아니고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건드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갑자기 새벽에 말이죠.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까지 돼 있는데 그동안 4년간 유예가 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조지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세금도 동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집값 폭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작년에 8.4% 오르면서 그 어떤 정권 때보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고 무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거든요. 명분은 충족했습니다. 언제 세금 동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도 동원해야 된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폭등했죠? 사회적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투기용 부동산이 뭐죠? 다주택이죠. 실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 추가로 자본 차익을 거두기 위해 여러 채의 주택에 투기한 행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투자 혹은 투기용 부동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세금을 깎아주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있는 게 확실해졌고요.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 혹은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1주택자뿐만 아니고 다주택자들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죠. 그런데 그거 이제 없앨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에 비해서 공제율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10년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제로가 될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무조건 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한테 세금 혜택 안 주겠다는 겁니다.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참 단편적인 시각이 참 아깝습니다.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생각 못하고 그냥 실거주를 안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비단 다주택자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이게 뭐죠? 1주택자인데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1주택자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하면 80%까지 가능하죠. 근데 실거주 안 하고 갭 투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공제해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들한테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제로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커진 겁니다.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집은 거주의 공간이다. 집은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거주를 강조한 건데 이를 통해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토어제의 확대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토어제 안 풀고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 토어제로 묶었죠. 근데 그 주변에 같이 묶였어야 되는데 안 묶였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안양시 만안구, 화성 동탄 이런 곳들은 마땅히 묶였어야 했는데 잘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다음 토어제 지역으로 유력한 상황이고요.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무한 지지를 선언한 건데 이 말이 결국 뭐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팔아라 다주택자들. 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재개된다.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매물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일단 저도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상을 하고 저는 다주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잠깐 패스하고, 다주택자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5월 9일까지 팔라고 했잖아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과 유예라고 했지만 여전히 세금이 너무 높아요. 45%, 55%에 달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30%밖에 안 돼요. 그것도 10년 보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에 취득해서 35억에 매도를 합니다. 양도차익 15억 거둔 거죠. 3년 보유했어요. 이 사람 5월 9일까지 팔면 양도세 5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미쳤다고 지금 팔까요? 15억 양도 차익을 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세금으로 날아가요. 이걸 누가 하냐고요. 무주택자인 사람들이나 저거 그래도 10억이나 남겨먹었으니까 충분히 해도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보면요, 세금 한 푼 내는 거 정말 아깝습니다. 15억 원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해요. 근데 그깟 5억 7천이라고요? 이거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 매우 적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다수의 유튜버들 그때까지 매물 많이 나올 거다, 금매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매물 안 나올 겁니다. 시장에 유의미한 매물 없을 거예요. 급한 사람들은 팔겠죠. 근데 유의미하게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수치는 안 찍힐 거란 말이죠. 대부분이 그냥 들고 갈 겁니다. 혹은 증여를 할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증여 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식적으로 증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으로 따져봐도 그래요. 23년부터 증여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양도세 중과유예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물 안 나온 거죠. 계속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9일까지 매물이 막 쏟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증여를 할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증여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규제를 때리고 있는데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 수단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그렇게 때리고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엄청나게 중과해가면서 세금 규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어떻게 됐죠? 서울 기준 53% 떡상했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는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왜 또 한 번 꺼내드는지 모르겠고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죠. 종부세 290%가 늘었고요. 재산세 53%, 양도세 23%, 취득세 5%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다주택자들 죽이려고 엄청나게 규제를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53%가 늘었다는 거. 특히 2021년에 전세 규모가 최대였어요. 그 어떤 때보다 시장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임대차 3법까지 겹치니 전세가 25%가 폭등해버립니다.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가 25%가 오릅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한 해에 말이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3억 1,800으로 끝납니다. 25%가 오른 거죠. 이게 평균이 25%니까 어떤 아파트는 막 50% 오르고 막 이런 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가도 폭등해버리죠. 22%? 어딜까요? 서울 아닙니다. 인천입니다. 그리고 경기 20% 오르죠. 수도권 16% 오릅니다. 전국 13% 오르고요. 서울 6% 올라요. 그러니까 2021년은 전국적으로 폭등을 했던 시기인데 서울이 상승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야말로 서민들한테 참으로 가혹했던 해였습니다. 전세가도 오르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인천, 경기 지역까지 20%씩 폭등해버렸으니 말이죠. 2021년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세 대란 올 것 같고요. 전세 수급지수 보면 서울 158, 강북만 봐도 162죠. 지금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2021년에 전세난이 왔던 이유가 종부세 올리니까 다주택자들이 임차인들한테 세금 전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25% 폭등해버린 거란 말이죠. 게다가 임대차 3법까지 시행하니까 전세가가 한 번에 확 뛴 거죠. 근데 그게 올해 재현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차 3법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에 임대차 3법 시행됐을 때 서울 전세 매물 폭감하는 게 보이시나요? 성동 18%, 용산 12%, 서대문 15%, 은평 39%, 도봉 25%.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싹 말라요. 그러면서 월세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임대차 3법은 여전히 시행 중이고 2021년에 도입했으니까 계약갱신 시기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아까 2021년 전세 규모 역대급이라고 했었죠. 가장 컸었죠. 그때 매물들, 전세계약 체결했던 매물들 갱신계약 하려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처럼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폭감할 예정이고요. 시장에 전세가 없으니 반전세 비중이 커졌거든요. 9.9%였는데 12%로 늘어나죠. 현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도 전세 거래가 쭉 떨어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죠.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해봤어요. 똑같이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시장과 말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전세 매물이 20% 감소했고요. 월세는 11%가 늘었습니다. 2021년과 똑같죠? 시장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거.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2021년의 재현입니다. 전세난이 오고 있어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전세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